물론 이제 저를 몇 번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전 지금 우리 이도리 스파르타에서 우리 학생들의 입시를 이제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차피 박수 치면 안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평 모의고사를 성적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치한수를 지망한 학생들은 과연 어떤 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도 우리 학생들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2021학년도 물 수능이 되나? 재학생하고 재수생 격차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도내 학생들 6월 모의고사 봤더니 중위권하고 상위권이 크다. 그리고 6월 모평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약간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즉 뭔가 상위권과 중위권, 재수생과 재학생 이렇게 뭔가 계속 편가르기 하는 듯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아마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진짜로 그런지를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국어는 최상위권의 밀도가 감소했고요. 수학은 최상위권의 밀도가 증가했어요. 네. 결국 최상위권의 밀도 증가가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의치한 입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과목을 잘 본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국어와 수학이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2020학년도 9평이랑 2021학년도 9평이랑 비교해보면은 1컷은 거의 비슷해요. 2컷 1점 차이, 3컷 1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작년 9평이랑 올해 9평이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랑 표본의 밀도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국어 100점을 볼게요. 국어 100점의 인원이 529대 234라고요. 즉, 물론 올해 수험생이 작년 수험생보다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수험생이 줄었다고 해서 혹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정시 인원이 줄었어요? 안 줄었거든요. 의치한수 정시 인원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어 100점의 인원이 529대 234로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네. 98점도 거의 30% 이상 감소했고요. 그런데 89점부터 비율이 역전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80점쯤 가면은 거의 인원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국어가 똑같은 1컷이 90점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의 밀도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국어를 어설프게 1등급 컷보다, 즉 소위 말하는 100분이 97, 98 이렇게 맞는 애랑, 그 다음에 고정 100분이 100에 가까운 친구들, 참고로 이번 9평은 96점까지 100분위가 100으로 늘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98점, 100점을 맞아야 위 밑에 학생들과 생각보다 점수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컷 90점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우리 여기에 있는 의치한수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 표본의 밀집도가 중요하다. 이게 우리 학생들의 누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이게 내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의대를 쓰냐, 100분위를 반영하는 의대를 쓰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가형을 볼게요. 네. 수학 가형 역시 작년 9평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1컷이 비슷합니다. 2컷은 올라갔고 3컷도 뭐 큰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비교 보면 작년 9평이랑 올해 9평이랑 좀 비슷한갑다. 역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그 92점까지의 누적 인원은 어때요? 큰 차이 없어요. 맞나요? 7,000명과 7,300이면은 비율 차이로 따지면은 대략 한 5% 미만이에요.
그런데 제 100점은 어때 지금? 535대 894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컷이 92점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1컷이 92점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9평이 100점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21번을 찍어서 맞은 친구들이 조금 많긴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시간에 따라 밀도 그 시험에 따라서 똑같은 등급 컷이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한 누백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각 점수의 누적 인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학이 1컷이 92점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수능 100점 인원과 올해 수능 100점 인원을 체크를 해야 우리 학생들이 메이저 의대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학생들은 난 메이저 의대를 무조건 가야 돼. 어떤 학생은 그냥 난 수도권. 어떤 학생은 나는 그냥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직업국 가도 돼. 어떤 학생은 나는 의대만 걸쳐도 돼. 어떤 학생은 난 한의대나 수의대도 상관없어. 이런 친구들이 많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의대만 가는 거는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92점만 받아도 의대 가는 데는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차라리 96점, 100점 맞을 시간에 다른 과목을 더 완벽하게 맞는 게 중요하지만 수학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거에 96으로 밀려나는 순간 나 메이저 의대를 도전도 못 해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수들을 보면은 96점까지만 하더라도 2300대 3100으로 한 30%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92점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킬러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어쨌든 요 밀도를 나중에 등급컷 나왔을 때 등급컷 보고 저 100점인데 100분이 100이에요. 이런 거에 안심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누적 분포가 몇 명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거는 수능 성적표 나오기 전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분석 자료가 나오니까 활용을 하면 되고요. 물론 어차피 저는 그 성적표 나오자마자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때 저희 랩에 뭐 자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영어 한번 볼게요. 사실 내가 항상 의치한 단위는 이따도 설명했지만 영어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어가 특히 아슬아슬하게 90점 맞는 친구들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비율들을 보면 이제 난이도에 대한 차이예요. 난이도. 어떤 난이도냐면 지금 이 문제들이 요거를 딱 봤을 때 지금 올해 2등급 인원이 작년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그죠?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고정적으로 1등급 맞는 97, 100점 이런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90점 경계에 있는 애들은 언제 89, 언제 88이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 90점의 경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EBS라도 달달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최대한 연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할 것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용어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제 표준 점수 증발 점프 현상.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아마 여기는 들어봤을 건데 이건 우리 학생들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대학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 100분위를 보는 학교,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들 다양하게 있는데 뭐 표준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야 Z값으로 하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표준 점수 증발이나 점프 현상이 나오는 건 표준 편차가 20보다 크냐 작냐인데 지금 이렇게 표준 편차가 20보다 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단은 100점일 때는 표준 점수가 140점인데 99점일 때는 139점이고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 성적표에 표준 점수가 소수점으로 나와요?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면서 얘가 138로 나오고 얘가 134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즉 98점하고 97점이 같은 취급을 당하고 93점과 92점이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게 이게 표준 점수 증발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100분위가 합쳐져서 나와야 돼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반대로 어떤 국어 시험이 표준 점수가 20보다 작으면 이런 식의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고 반올림하면 163점하고 161점, 158점과 156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원점수는 1점 차이인데 표준 점수는 이렇게 2점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표준 점수 점프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게 자주 일어나나요? 네, 자주 일어나고요. 참고로 이번 6월 평가원 화학2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표점 점프가 엄청 자주 났어요.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특히 시험이 어려운 과목일수록 표준 점수 점프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6평 때 화2 만점이 85였죠? 그래서 점프가 나타났고요. 재작년이죠. 2019학년도 수능에서 국어가 어려서 그때 1컷이 84가 떴을 때도 그때도 표준 점수 점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2019학년도 수능을 보면 이렇게 원점수랑 보면 이렇게 요 색깔,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돼? 다홍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다홍 색깔일 경우에서 지금 뭐가 나타났다? 표준 점수 점프 현상. 이 수학, 이 누리끼리한 데서는 표준 점수 증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A 학생이 국어가 89고 수학이 96. 그리고 B 학생이 국어가 88, 수학이 97이면 아마 가치점 당시에는 둘이 비슷할 거고 보통 이과는 그죠? 수학이 유리하니까 아마 B 학생이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A 학생의 국수 표준 점수는 268이 되고요. B 학생의 표준 점수는 266점이 됩니다. 상위권 입시에서 표준 점수 2점 차이는 국어 한 문제랑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메이저 의대에서는 굉장히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반올림은 우리 학생들의 운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의대 논술 보러 가서 1등급이 1점보다 낮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간절하게 표점 증발 나는 걸 기도하면 내가 1점이 낮아도 2점이 낮아도 갈 수도 있고 특히 올해 과탐 같은 경우는 등급컷 예상하는 게 다 거지 같죠? 분명히 이번 모든 업체들에서 9평, 2과목 만점 표준 점수 다 70점대 막 중후반 나왔어야 되는데 까놓고 보니 다 70점 언저리. 예. 물보정 수준이에요. 물보정 수준.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올키 학생들도 많을 텐데 아까도 했지만 지금 올키 지금 학생들 성적표를 다 받고 있는데 탐구를 해보니까 물보정이 돼서 생각보다 국수 약하고 과탐 잘 본 애들이 아마 장학 혜택이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탐구 100분위가 100인 과목이 딸랑 하나밖에 없거든. 화투 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탐을 살짝 망했는데 국수 잘 본 친구들이 오히려 좀 이번 장학 기준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중요성.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항상 의대하는 학생들은 내가 무조건 국어 수학 하기 전에 영어부터 해라. 영어가 97점 100점 맞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90, 91점 맞는데 그래서 이 정도 9평 점수는 뭐냐면 국어 다 맞고 수학 다 맞고 그 다음에 생투 하나 화원 다 맞은 정도예요. 근데 영어가 2등급이야. 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이번 9평 기준으로 지금 영어 2등급에 생투 하나만 틀렸을 때 이거를 작년 수능 점수로 변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가톨릭대가 되고 고려대가 되고 서울대가 되고 성균관대가 되고 울산대가 되는데 단국대가 안 되고 대구 가톨릭대가 추합이고 순천향대가 안 되고 을지대가 안 돼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국수탐이 만점 수렴하는 애들은 그래 영어 2등급 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국어 100분위,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98, 99 만점은 아니고 1등급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영어가 2등급이다? 그럼 이렇게 의대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어떻게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서울대보다 높나요? 의대가? 을지대가 서울대보다 높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요즘 대학교들은 우리 학생들을 받는 점수대로 일렬로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 반영 비율이 적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국수탐 애매하다 싶으면 영어 1등급 놓치는 순간 의대 못 쓸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수의학과를 한번 볼게요.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어, 수학, 탐구가 다 1컷 정도 되는 정도의 점수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서울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의대 빼고 다 됐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점수에서 아까 똑같은 점수에서 영어만 2등급이 된다면 강원대 빼고 다 떨어져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수의대도 역시 영어가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의대를 제외하고는 건대 수의대부터 강원대 수의대까지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의대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의대를 지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을 보면 아예 수의대가 안정권이 뜨거나 아니면 수의대가 힘들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왜? 그 완충 지역, 수의대 가장 높은 서울대 수의대 빼고 수의대가 가장 높은 데와 낮은 데의 점수 차이가 그만큼 안 난다는 거예요. 단순 영어 등급만으로도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수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치대나 한의대도 마찬가지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색깔 칠한 학교들이 영어가 많이 보는 학교예요.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연대, 영남대, 을지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네. 지금 얘기한 학교들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연세대랑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영어를 조금 많이 본다. 라고. 그리고 충청권 학교들이 영어를 많이 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학교들이 지금 거의 똑같고요. 그죠? 한의대 또 똑같고. 네. 한의대도 경희대, 대전대, 동신대, 상지대가 영어를 많이 보고 있고요. 동신대는 영어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한국사도 많이 봐서 네, 한국사 2등급이면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영어 중요한 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탐구 방법이에요. 탐구. 우리 학생들 과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미 과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정사항은 없지만 내 탐구 선택의 하나로 의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전남대, 충북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백분위 표준점수 변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획득비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네, 그 획득비라는 방식은 이따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권에 있는 공대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동일한 백분위에는 동일한 표준 점수를 주는 변표라는 방식을 쓰는데 아무래도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들은 지방에 많다 보니 지방들은 사실 그럴 여력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백분위 보는 학교도 있고 그냥 생으로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들도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쓰면 이제부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들이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 탐구를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변환 표준 점수, 즉 동일한 백분위에는 동일한 표준 점수를 주는 걸 쓰는데 보통 학교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인하대처럼 이렇게 변태처럼 백분위 100에 좀 더 0.5를 더해주는 경우도 있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더 전체적으로 더 많이 줬어요. 탐구 자체에. 네. 하지만 백분위가 98, 97 이하는 대부분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는 공식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위 100 이상을 주는 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거지 그 외에 주는 방법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우리가 그 올키에 할 때 승강 심사할 때 탐구 환산 점수도 역시 이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는 고려대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탐구는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한테는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50점을 무조건 찍을 수 있는 과목이 있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100분이 100하고 99 차이를 보면은 적게는 0.6점에서 많게는 1.15점까지 차이 나요. 반면에 100분이 90과 91과의 차이는 적게는 0.29에서 많아봤자 0.33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환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마 공식을 이해하면 알겠지만 점수가 계속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친구는 탐구 평균 100분위가 92.5입니다. 하지만 환산 점수로는 130.2점이에요. 인하대식으로. 이 학생은 평균 100분위가 95입니다. 하지만 환산 점수가 130.08점이에요. 오히려 A 학생은 평백이 92.5고 아래 학생은 평백이 95인데 환산 점수가 이 친구가 더 높은 거예요. 왜? 위에가 간격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설프게 둘 다 1컷을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과목이 무조건 50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탐 두 과목이 둘 다 47 간당간당하다.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둘 중에서 내가 무조건 50점을 찍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매진을 해서 차라리 47, 47보다는 50, 45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변표를 반영하는 의대를 지원할 때는 내가 50점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 보는 학교들. 이제 이 100분위 보는 학교들에서는 탐구가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네. 지금 이 친구 점수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걸로는 만점인 상태입니다. 네. 생원 지원으로 해가지고 만점인 점수예요. 이번 9평. 그러면 이 친구의 환산 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 학교들은 100분위를 보는 학교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점수에서 국어를 2개를 틀려서 표준 점수가 134점이 됐다. 그래도 환산 점수는 앞에와 똑같습니다. 왜?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100점을 맞든 96점을 맞든 100분위가 뭐다?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즉 이렇게 100분위를 반영하는 의대는 100점으로 100분위 100을 맞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96으로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국어 4점을 깎아도 네, 이 학교들의 환산 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뭘 했냐면 지구과학을 4점 깎아봤어요. 지구과학을 4점 깎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특히 가천대는 마이너스 10.75점, 건양대는 마이너스 13.5점, 관동대는 마이너스 12.15점이 떨어진 거예요. 국어가 4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도 안 깎이던 이 학교들이 지구과학이 4점이 깎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100분위를 보는 학교는 밀집되어 있는 점수 구간을 지나가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는 96점부터 100점까지 누적 인원 1%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분위 100일 유지가 됐는데 지금 지구학 같은 경우는 46점에서 50점 사이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점수 내려가는 순간 100분위가 훅 꺼지면서 100분위 학교에서 또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0분위를 보는 학교들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한 국어 95점, 뭐 수학 96점 이렇게 적당하게 100분위 98 정도를 맞는다? 그럼 아마 100분위 보는 의대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냥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입니다. 예. 그냥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냥 케이스를 놓을게요. A라는 학생은 국어가 90점, 수학이 80점입니다. 작년 수능 점수예요. 원점수로. 아래 학생은 국어가 95고 수학이 92점이에요. 국어 원점수 5점,
수학 원점수 8점. 즉, 이 두 학생의 국어 수학 원점수 차이는 13점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지원 생투 50점. 이 학생은 물원 지투 50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수탐 전체 원점수 차이는 13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13점이나 낮은데 합격을 하고요. 이 학생은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왜? 탐구를 그냥 표준 점수로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점? 142점. 이거 두 개 합치면 132점. 무려 1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는 지금 동아대학교 외시거든요. 동아대학교 의대시예요.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를 표준 점수 보고 게다가 생투에 3점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의 과탐 점수 차이는 똑같이 원점수가 100점인데도 불구하고 13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점 차이 나고, 그죠? 여기서 7점 차이 나니까 국수는 12점 차이 나는데 여기서 13점 차이가 나면서 결국 위에 학생은 합격, 아래 학생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이 친구는 지원 생투를 골라서 자기가 고른 과목이 어렵게 나와서 베스트가 된 케이스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번 6평처럼 화투 난이도가 나왔는데 그 시험 화투를 150점을 맞아서 표준 점수가 85점이 됐다? 아마 탐구를 표준 점수로 보는 고신대, 경상대, 동아대, 충남대, 동국대 경주, 인제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아마 수학이 80점대여도 합격할 거예요. 근데 설마 투가 뭐 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응시인원이 6평 때는 화투가 한 9,000명 됐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3,500명으로 줄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탐구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은 내가 탐구를 어떤 과목을 고르냐가 그 학교의 유불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평 표준 점수 보면 이게 화투 이게 얼마나 그냥 깡패인 거죠. 그냥 물원 고른 애보다 만점이 17점이나 높은데 이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운이야. 화투 어렵게 나올 줄 알았나? 그리고 화투 이거 선택한 학생들이 공부 못할 줄 알았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본이 집단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생지를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지구과학이 이번 9평 표본을 보니까 그 꿀이 약간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지구과학이 생원보다 응시인원이 역전당했고 지원 응시인원이 급감을 하면서 표본 자체가 조금 깝깝해진 상황이 되어서 아마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물론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9평을 느껴본 상황으로는 지구과학이 더 꿀인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50점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 획득비. 이제 이 획득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획득비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쓰냐면 이렇게 그 과목의 만점 표준 점수를 내가 받은 획득한 표준 점수로 나누는 걸 획득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볼게요. 이 학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대입니다. A라는 학생과 B 학생은 동일하게 국어 94, 수학 96을 맞았어요. 근데 이 학생은 지원이 33, 지투 50. 이 학생은 지원 47, 생투 48. 근데 탐구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위의 학생은 합격, 아래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물론 입시를 아는 학생들은 당연히 대구 가톨릭 때는 탐구 하나 보니까 하나 망쳐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100분위가 한 과목이 100분위가 98이고요. 이 친구는 100분위가 99예요. 표준 점수도 얘는 71이고 얘는 66이에요. 표준 점수로 보나 100분위로 보나 B 학생이 더 높은데 왜 A 학생이 합격하고 B 학생이 안 됐을까요? 이 학교는 탐구를 하나 보지만 뭘 보냐면 획득비라는 걸 봐요. 즉, 요 과목의 만점 표준 점수는 66점이었습니다.
66분의 66. 얘는 74분의 71. 그럼 당연히 66분의 66이 더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획득비를 쓰는 학교에서는 그냥 50점을 맞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쉽든 어렵든 50점이면 무조건 만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즉 원점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탐구가 반영 방법이 의대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탐구 변수에 따라서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막 달라질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얘기했지만 메이저 의대 갈 거 아니면, 내가 수학 100점은 고정은 아니고 92, 96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면 과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의대가 한정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먼저 내가 우선해야 될 거는 영어 1등급, 그 다음이 과탐의 점수 획득. 그게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는 학교별로 좀 특이사항을 볼게요. 먼저 메이저 의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이제 입결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 닫고 들어가는 커트라인 점수예요. 사실은 2018학년도나 2019학년도나 2020학년도나 원래 평백이 99에서 끝나요. 그것도 이것도 컷 99가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이 국어가 135점, 즉 국어가 95점도 100분위가 99, 국어가 97점도 100분위가 99인데 97점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다 알죠? 작년에 울산대 의대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게 급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평백 98.5예요. 네, 이 정도면 인서울 의대급입니다. 그래도 울산대 의대가 그렇게 뚫린 이유는 우리 학생들 알다시피 가군의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연, 성, 카, 울, 고 모두 나군에 있다 보니 결국 서울대를 쓰고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서울대, 경희대, 인하대 이런 데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메이저 의대를 쓰다 보니 결국엔 이게 겹치는데 작년에 서울대 의대 마지막 점수인 404.39에 2명의 학생이 중복을 합격되면서 결국에는 그 울산대 한 명이 혜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뚫려도 단 한 명만 혜택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평백 99였어요. 단 한 명만 이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올해 이랬으니 내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 보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울산대 의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주요대,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수도권 의대부터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 정도의 라인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한 평백 97.5 이상은 돼야 이런 주요 의대를 쓸 수 있고요. 뭐 높은 학교는 99. 이 높은 학교들은 의미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높이 있는 학교들, 경희대, 인하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사실 나군 버프예요. 왜? 가군에 있다 보니 투과목을 못해서 서울대를 못 쓰는 원과목 최상위권자들이, 즉 연성 카올고를 쓰는 원과목 최상위권자들이 가군에 있는 경희대, 중앙대, 인하대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결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요즘 흐름을 보면은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다른 과들 보면은 어떤 애는 입결이 높았다가 너무 높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려가고 다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진동들이 많은데 사실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들이 위에서부터 등수를 차곡차곡 잘 세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거의 픽스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지방 거점 국립대 이상을 가고 싶으면 한 평백에 97.5 이상 나와야 되고 생각보다 의대는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주요대까지는. 그런데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 지금 대구 가톨릭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 거 없어요. 탐구를 한 과목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한 과목 만친 국어, 수학, 과탐 과목 잘 본 애들이 다 여기로 몰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는 게 요 학교. 요 학교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얘가 영남대인데 영남대가 이렇게 했다가 한번 치고 올랐다가 살짝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올라올 확률이 높을 거고 지금 이 보라색 학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높아지면 사실상 올해는 입결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결 흐름은 항상 학생들이 전년도 입결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는 이 학교 봐. 원래는 이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훅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마 조만간 11월 달쯤에 평백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입결 흐름표를 아마 센터에 부착할 거예요. 네, 그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대 같은 경우 치대는 서울대 치대랑 연대 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있고요. 나머지 치대들이 이렇게 낮았다가 올랐다가 다시 낮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치는 탐구를 한 과목 봤다가 작년에 두 과목 보면서 훅 내려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치대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연치랑 서울치를 빼고는 대략 형성되는 평백 라인이 97,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의대보다 낮고 지금 설치랑 연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대 치대는 대략 이 정도 평균 백분이면 아까 얘기했던 인서울권 의대랑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치대 같은 경우, 연대 치대 같은 경우는 지방거점 국립대 의대랑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대. 한의대의 특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의대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평백 94에 있는 학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전반적인 흐름 자체, 이 흐름 자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의대 치대가 힘들면 한의대라도 가자. 즉 공대 기피 현상이 좀 가시화되면서 한의대 입결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뚫리는 과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한의대가 잘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한의학과 생각하는 친구들 너무 막 빵꾸를 노리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냥 정직하게 일단은 1컷 정도 맞으면 어떤 학교가 되겠든 한의대 한 절반 정도 골라서 갈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한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일단 1컷 정도 맞아 놓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소신이껏 적정 그 다음에 안정 이렇게 한의대에 박아 놓으면은 생각보다 더 좋은 소신을 쓴 데도 갈 수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디든 하나는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의대 같은 경우 지금 이게 특히 이제 서울대 수의대가 작년에 엄청 뚫렸는데 혹시 이거 보고 또 움직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의대가 정시로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게다가 2월 되는 인원까지 하면은 생각보다 수의대를 생각하고 공부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 점수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평백 98이면 어느 정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 과목을 봐야 되는 상태에서 평백이 98 정도면 이게 의대로 따지면 수도권 의대까지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투 과목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생각보다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일들이 올해 훅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서울 수의대가, 서울수가. 보면 알지만 평백 보통 96 아래에 있어요. 수의대는. 그러니까 1컷 맞으면 일단은 서울대, 수의대 빼고는 대충 다 간다고 생각하면 돼. 1컷 맞으면. 근데 중요한 거는 평백 94 이상에 다 조밀조밀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 하나를 틀리거나 영어가 이렇게 등급이 바뀌었을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학교의 수의대가 포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꼭 1등급을 맞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국어를 한 96점, 97점 맞을 수 있다. 그럼 수학 84점 맞아도 돼요. 수학 84점 맞아도 국어 97, 98, 과탐 50, 47
이렇게 맞으면 충분히 수의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